요양원에 맡겨진 첫날 밤, 제 지갑 속 복권 한 장이 제 인생을 당첨됐어. 완전히 당됐어. 바꿔버렸습니다. 어머니 짐은 미리 정리해 두셔야죠.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라는 걸요. 전주 외곽 작은 요양원 방. 낯선 냄새가 가득한 침대 위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가방만 바라봤습니다. 평생 국밥집 하며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남편은 시외버스 기사로 평생 밤길을 달렸고 저는 시장에서 새벽마다 육수를 끓였어요. 그런데 남편 떠나고 늙고 병원비 들기 시작하니까 저는 조금씩 집안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 여기 계시면 더 편해. 그 한마디와 함께 요양원에 맡겨졌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평생 가족 위에 끓인 국밥값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시면 더 편하세요. 며느리 서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끝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전주 외곽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봄비가 얇게 내리고 있었고 주차장 바닥에는 젖은 벚꽃잎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낡은 회색 가디건을 여미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 김동현은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며 계속 휴대폰만 확인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동현아, 엄마가 여기 오래 있어야 하니? 아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아니고요. 우리 상황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만요. 그 말은 참 익숙했습니다. 어려서도 그랬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참아달라. 조금만 이해해달라. 정수는 평생 그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남편 김태식은 전주에서 시외버스를 몰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몰고 나가 밤늦게 막차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겨울에는 손등이 갈라졌고 여름에는 셔츠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늘 웃었습니다. 정순아, 동현이만 잘 키우면 된다. 그 말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정수는 전주 남부시장 골목에서 작은 국밥집을 했습니다. 가게 이름도 간판도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철제문에 빨간 글씨로 정순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가마솥에서는 깊은 육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수는 돼지뼈를 씻고 파를 다듬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님들이 국물이 참 깊다고 하면 그날 피로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학원비를 냈고 대학 등록금을 냈고 결혼할 때 전셋돈도 보태주었습니다. 남편이 과로 끝에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수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에도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엄마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편하면 부모는 조금 불편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오래 서 있기 힘들어졌습니다. 혈압약도 늘었습니다. 국밥집을 접은 뒤에는 아들 집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웃으며 밥을 차렸고 아들도 가끔 과일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방문 앞에서 멈추는 발걸음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며느리는 정순이 식탁에 앉으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정순이 병원 이야기를 꺼내면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두셨어요? 요양원에 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순의 옷가지를 접으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손놀림은 급했습니다. 정순의 속옷, 양말, 오래된 사진첩까지 분류하듯 정리했습니다. 그건 왜 묻니? 혹시 모르니까요. 어머니 일 생기면 저희가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태식은 버스 운전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웃음이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래 문 닫은 국밥집 앞도 지나갔습니다. 셔터는 녹이 슬어 있었고 간판은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복권방 앞에 멈춘 건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잔돈 몇 장이 축축했습니다. 자동 한 장 주세요. 복권방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복권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정순도 대수롭지 않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내 팔자에 무슨 복이 있겠나?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수는 요양원에 맡겨졌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철제 사물함, 창문 옆 낡은 의자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젖은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자마자 가슴 한가운데가 툭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방도 아니고 남편 사진이 걸린 집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발소리도 주방에서 끓는 찌개 냄새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얇은 내복 2벌, 수건 3장, 약 봉투, 그리고 낡은 갈색 지갑. 그 지갑은 남편 태식이 첫 월급을 받고 사준 것이었습니다. 가죽은 닳았고 모서리는 해졌지만 정수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갑을 열자 오래된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어린 동현이 가운데 서 있고 양옆에 정순과 태식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그때였습니다. 지갑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날 시장 복권방에서 산 복권이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들. 그 순간 복도 끝 휴게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 복권 당첨 번호는.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방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확인도 하지 않은 복권이 손안에 있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권을 꼭 쥔 채 휴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요양원 휴게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벽걸이 TV에서는 복권 추첨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고 누군가는 작은 담요를 무릎 위에 덮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복권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평생 복권 같은 건 믿고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게 급했고 남편 떠난 뒤에는 버티는 게 급했습니다. 행운 같은 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묘했습니다. 정수는 TV 아래 흐르는 당첨 번호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번호 같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두 번째 번호 또 같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졸린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도 복권 사셨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번호가 맞는 순간부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휴게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복권 종이가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네 번째 번호, 다섯 번째 번호, 그리고 마지막 번호까지 전부 같았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TV에서는 사회자가 떠들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복권을 접어 주머니 안으로 넣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정수는 몇 번이고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휴대폰도 없어서 요양보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번호 확인 좀 다시 해줄 수 있겠어요? 젊은 요양보호사는 아무 생각 없이 복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왜 그래요? 요양보호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등 맞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수십억 원. 평생 국밥을 몇만 그릇 팔아도 만져볼 수 없는 돈. 정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왔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찬물에 손 담그며 돼지뼈 씻던 날들, 비오는 시장 골목, 버스 운전 끝내고 지친 얼굴로 돌아오던 남편 태식, 그리고 어린 동현이, 엄마, 나 배고파. 그 한마디에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국밥 끓이며 살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현 아빠, 남편 이름을 작게 불렀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편하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사치라고 여기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돈이 생기다니. 정수는 웃음이 나올 것 같다가도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짐은 미리 정리해 두셔야죠.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두셨어요? 병원비도 솔직히 부담이 커요. 그 말들이 귓가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복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는 미역국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조용히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 동현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계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다. 거기 밥은 먹을만해? 먹을만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현은 무언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제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엄마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거 메모해 둔 거 있어?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잘 지내는지보다 돈과 정리가 먼저였습니다. 왜,
아니, 혹시 몰라서. 엄마 아프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잖아.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 맞은 감나무 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현아, 응? 너는 엄마가 여기 왜 들어온 것 같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동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상황이 좀 힘들잖아.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 서유진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제와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돈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수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아래 복권을 다시 숨겼습니다. 얇은 이불 밑에 손을 넣어 복권을 만지는데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사람 마음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욕심이 되는 것.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 누구를 위해 써야 할까? 그 순간 방문 밖에서 다른 어르신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오늘도 안 왔네. 정수는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복권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삶을 붙잡듯이 말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뒤에도 이정순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약을 먹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작은 감나무 하나가 있었고 아침마다 참새 몇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 외로웠던 이유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 가족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요. 정수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복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도 혼자 다녀왔습니다. 정수는 오래된 꽃무늬 가방을 품에 안은 채 한참 동안 번호표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복권 확인서를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직원 둘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국밥 팔던 자신에게 저런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첨금은 세금 공제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안 때문에 가족 외에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 설명이 이어졌지만 정수는 절반도 듣지 못했습니다. 가족 외에는 말하지 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웃음이 났습니다. 가족. 정수는 은행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늙은 얼굴,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등.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정수는 작은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국밥집 하던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분식집도 그대로였고 떡집 아주머니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게 자리에는 새로운 카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정수나, 나중에 늙으면 우리 작은 가게 하나 하면서 살자. 태식은 늘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이제 와서 돈이 생기면 뭐하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동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다정했습니다. 엄마,
거기 불편하지 않아? 괜찮다. 밥은 잘 나오고? 응. 잠시 뜸을 들이던 동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유진이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정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엄마 알잖아. 정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현아? 응. 엄마가 집에 있을 때 불편했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 동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정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 진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요. 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과일까지 사들고 왔고 아들은 평소보다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활 답답하지? 그래도 지낼 만하다. 집에 다시 모시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바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며느리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요. 그 순간 정수는 확신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말보다 눈이 먼저 드러난다는 걸. 며느리는 계속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가방은 어디 있는지, 서류는 없는지 은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침대 아래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시선이 순간 멈췄습니다. 아들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당첨 확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권 당첨 확인서다. 아들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설마.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등 됐다. 순간 며느리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놀람, 욕심, 계산, 그 모든 감정이 몇 초 사이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큰일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진짜야? 정수는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을 짐처럼 보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요양원 들어오니까 속 시원했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 아니었어요. 정수는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걱정 마라.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니들 줄 돈 없다. 순간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 못하고 정수만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병원비 아깝다던 사람들한테 내가 왜 돈을 주니? 어머니, 국 한 그릇도 눈치 보면서 먹었는데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라.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오래 참아온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니들 힘든 거 이해하려고 평생 참았다. 정수는 천천히 손등을 쓸었습니다. 국밥집 하며 대인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본심이 나온다.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어둠이 요양원 창문 밖으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요양원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 남았습니다. 이정수는 한동안 침대 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마당 위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방 안에서 오가던 말들이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집으로 모실게. 어머니, 저희가 잘할게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복권 당첨금. 그 돈을 향한 말이라는 걸요. 정수는 천천히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 묶여있던 밧줄 하나가 마음속에서 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좋은 건 늘 아들 먼저였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뒤로 미뤘습니다. 그게 부모 사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희생만으로는 가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카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쪽 벤치에는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태식 씨,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순간 이상하게 남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순아, 당신은 국 끓일 때 제일 행복해 보인다.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뼈 삶는 연기가 피어오르던 날들, 손님들 북적이던 국밥집, 남편이 퇴근 후 말없이 국물 한 숟갈 떠먹던 모습.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해볼까? 며칠 뒤 정수는 요양원 원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네 어머니, 저 여기 올해는 못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은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아직 움직일 힘이 남아있을 때 살아보고 싶어서요. 원장은 잠시 정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어머니 눈빛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랑 달라지셨어요. 정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전주 한옥마을 근처 작은 가게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예전에 백반집 하던 자리였습니다. 오래된 간판 자국이 벽에 남아 있었고 주방 타일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오래된 국 냄새 같은 것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정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평생 하던 일입니다. 그날부터 정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뼈를 사고 물을 사고 파를 샀습니다. 무거운 봉지를 드는 손목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정순을 알아봤습니다. 정순 이모 아니세요? 국밥집 다시 하시려고요? 정순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조금만 다시 해보려고요. 오래된 단골 정육점 사장은 서비스라며 사고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이모 국밥 다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좋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가게에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태식이네 국밥.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보는 순간 정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이름 한번 제대로 걸어주네. 그날 밤 혼자 가게 바닥을 닦다가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러운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이 겨우 숨쉬는 울음 같았습니다. 국밥집 첫날 새벽 5시부터 육수를 끓였습니다. 뼈 삶는 연기가 좁은 주방 가득 퍼졌고 뜨거운 김이 유리창을 뿌옇게 덮었습니다. 정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파를 썰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칼질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느꼈습니다. 아직 자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오전 11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택시 기사였습니다. 남자는 국물을 한 숟갈 떠먹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와, 정수는 괜히 긴장됐습니다. 왜 그러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옛날 국밥 맛이네요. 요즘 이런 맛 없는데.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손님은 국물까지 전부 비우고 갔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혼자 사는 노인 한 분이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수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죠.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한데. 정수는 조용히 국밥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있으실 때 주세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국물을 떠먹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는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 다시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늦은 밤, 가게 문을 닫은 정수는 혼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방에는 아직 사골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동현 아빠 태식 씨.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나 이제야 조금 살 것 같아요. 태식이네 국밥은 생각보다 빨리 손님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 몇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물이 진하다, 옛날 맛이 난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작은 가게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사골 끓는 김이 피어올랐고 정수는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른 채 국을 퍼냈습니다. 여기 국밥 하나 더 주세요. 김치 진짜 맛있네요. 손님들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순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살아남기 위해 국밥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맛있게 먹는 얼굴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웃고 가는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김동현이었습니다. 정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동현은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정순이 국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동현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수는 묵묵히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동현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국밥 그대로네. 정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열나던 밤 없고 병원 뛰어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군대 보내던 날 울던 얼굴도 생각났습니다. 미워하려고 해도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게 자식이라는 걸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동현아, 응, 나는 한 번도 변한 적 없다. 동현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니들이 변한 거지.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전주 골목을 지나가는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현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유진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정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후회는 사람 마음 편하라고 하는 거다. 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니들 원망 안 하려고 많이 애썼다. 엄마. 근데 사람 마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 정수는 아들 앞에 물컵을 밀어놓았습니다. 내가 아프고 돈 없을 땐 부담스럽고 돈 생기니까 다시 가족이더냐. 동현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울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정순 마음에는 이미 다른 삶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국밥값이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갔습니다. 정수는 한참 뒤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5만 원짜리 몇 장과 작은 메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 정수는 그 메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가게 앞에 작은 종이 하나를 붙였습니다. 형편 어려운 어르신 무료 식사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돈 없이 밥 먹고 가는 노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혼자 사는 할아버지, 병원 다녀오는 길인 노인 부부. 정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밥 한 끼 편하게 먹는 것도 눈치 보여요. 정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밥 먹을 때만큼은 눈치 보면 안 되지요. 그 말을 하면서 정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도 눈치 보며 살았다는 걸요. 남편 눈치, 자식 눈치, 돈 눈치. 그런데 이제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지붕 위로 노을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두 손을 앞치마에 문질렀습니다. 손등에는 여전히 오래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들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살아낸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태식 씨,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나 이제 안 외로워요. 멀리서 저녁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시외버스를 몰고 퇴근하던 남편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맡겨지던 날, 정수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버려진 날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